네. 아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뵙는 것도 너무 기분 좋지 않으세요? 예, 한 주 빠지면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 마주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성악 레슨 하시는 분을 만나서 그 발성 연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시다가, 혓바닥을 그 아랫니 쪽에 이렇게 대고, 뭐, 뭐 이러면서 이제 쭉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우리 윗니가 최소한 6개는 보여야 된대.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러니까 혀를 아랫니 쪽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가 보여야 돼요. 이가. 네. 의외로 이 이가 보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자, 한번 해볼까요? 아. 자,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가 보이는지. 예. 제가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웃지 않고 살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근육이. 이게 이가 보이도록 웃는 게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웃음에 인색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발성 연습을 하면서 제가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1시간 연습을 하는데 안 돼가지고 윗니가 보이도록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얼굴이. 예. 근데 의외로 이 윗니 보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한번 마주보고 상대방의 윗니가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활짝 웃어보세요. 아, 안 보여요. 자, 네,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이시는 분 몇 분 계시고, 윗니가 안 보이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예. 자, 이제 이렇게 우리 안면 근육을 좀 풀어보고, 어, 웃음을 좀 크게 웃어볼게요. 자, 배꼽 빠지도록. 예. 이게 상당히 릴렉스해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떨려가지고. 자,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아, 옆 사람, 옆 사람을 봐야 웃음이 나와요. 예, 웃을 때 배 근육이 땡겨야 돼요. 그렇게 박장대소하는 게 우리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지금 4주차 접어들었죠?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 1챕터가 우리 꿈과 목표 설정 해가지고 우리 우경혜 국장님이 강의를 진행하셨거든요. 우리의 꿈을 다시 찾는다. 여러분들 책자 가지고 계시죠? 책자 보면은 공부 쪽 9페이지 우리 성공 메시지 중에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3년 전, 5년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삶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여기 동의하시나요? 네. 지금과 같은 삶이 3년 후, 5년 후, 노년까지 계속된다고 상상했을 때 너무 불행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불행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내야 되고 그것을 생생하게 그려 넣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동의하시나요? 네. 제가 꿈과 목표 설정하고 결단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꿈과 목표 설정 지난번에 강의했을 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 보셨나요?
여러분들 3년 전, 5년 전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오늘 현재의 내 모습은 어떠신가요? 예. 아니면 오늘 내 모습을 그려보시고 내가 3년 후의 나의 모습, 5년 후의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꿈과 목표 설정이 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2번에서 8번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이게 완성이 1번이 완성이 되면 2번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결의결단이 이루어지죠. 결의결단 그 페이지 사업을 하겠다는 결단을 내린다. 여러분들 이 결단은 쓰셨나요? 지금 이 결의결단이 1번 꿈과 목표 설정이 되고 2번 결의결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겠다고 하는 믿음에 굳게 서는 이 결단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하겠다는 결단 내리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은 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그 18쪽인가요? 18쪽 보시면은 결단이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실현되도록 마음먹는 단계이다. 예, 나의 행동을 이끌어주는 것은 결단이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기본적인 자장격지 행동 습관이라는 게 5가지가 나와 있죠. 예. 책 읽기, 그 다음에 동영상 시청, 미팅 참석, 제품 애용, 제품 전달과 소비자 관리. 이런 5가지 행동 습관이 저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후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로 가지고 그 다음에 대가 지불을 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명단 작성, 가망 고객 명단을 작성한다. 내가 그 밑에 보시면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명단 작성 하신 분? 손? 네, 명단 작성 하셨죠? 어떠셨어요? 한 주간 전화해 보셨나요? 전화해 보셨어요? 전화 걸기. 예. 그다음에 어떤 명단을 작성하셨어요? 예. 지금 24쪽, 25쪽. 24쪽에 보면은 명단 작성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러고 나오죠. 애터미 사업의 원리는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만히 사업이라 그래요. 애터미 사업은 가만히 사업. 이고 지고 무슨 이런 가만히가 아니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명단은 네트워크 사업의 연료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유일한 자본입니다. 이러고 나왔죠.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는 우리가 무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요 3가지 가지고 자본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 있는 모든 그 250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명단이 여러분들의 사업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단 작성은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적는 것입니다.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빨리 알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이 빨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터미 하시겠다고 지금 결의결단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빨리 몇 분에게 전화하셨어요? 자, 난 10명. 야, 일주일에 10명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에 2명씩만 해도 일주일이면 10명 넘어가죠. 예. 열심히 안 하셨나 봐요, 명단 작성. 대답이 없으세요. 자,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빨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이지식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명단 여러분들이 A, B, C 해가지고 점수 한번 내보셨죠? 예. 저도 점수를 내보니까 제가 B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 의외로 A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시스템 참석이 9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 약간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 빼면은 B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은 명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맥을 분류할 때 명단에서 여러분들이 명단을 작성하시고 거기서 인맥을 분류하는 또 작업이 필요해요. 그 명단 가지고. 어떤 인맥? 일단은 알고 있는 사람 모두 적지만 그 어, 저는 이런 인맥을 좀 분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보도 내려갈 때 좌측에 한 그룹, 우측에 한 그룹이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뭐 학교 인맥, 그다음에 뭐 학부모 인맥, 그다음에 뭐 동호회 인맥, 아니면 종교단체 인맥,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계보도를 분류하실 때 우리의 인맥 또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조금 내려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맥을 250명 적으시면 그 후에 내가 함께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인맥을 적다 보면. 예. 그다음에 이 중에 또 꿈이 있는 사람, 그 중에 주도적인 사람, 그 중에 열정 있는 사람, 그 중에 부지런한 사람, 그 중에 일을 찾는 사람, 부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소득원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소득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인맥도 있을 거고, 특히 긍정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그 ABC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분류 작업을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도 또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2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명심해야 할 점은 명단을 작성할 때 반드시 스폰서와 함께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왜 반드시 스폰서와 함께 명단을 작성하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인맥, 어쨌든 250명의 명단이 있다 하면은 이것은 계보도를 내려갈 때 내 좌측 그룹과 우측 그룹에 내려갈 때 인맥을 분류할 때 스폰서와 상담하면서 내려가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보도에서 여러분들의 인맥을 좌측으로 달 건지 우측으로 달 건지 할 때는 꼭 스폰서와 상담하시고 분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명단 여러분들의 그 지금 계보도 이 안의 명단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참고할 게 있는데 일단은 제품을 한 뭐 5가지 이상이라도 쓰는 분 명단에 있어야 되고 소비자의 명단이죠. 그 다음에 수당받는 사람 명단이 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계보도 안에서 수당받는 사람의 명단.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회원 가입만 하고 물건 안 쓰는 사람 있죠. 요런 명단도 좀 뽑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직 250명 중에 내가 회원 가입도 아직 안 돼 있는 명단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하고 뭐 이렇게 또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런 명단을 또 분류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연결이 돼야 그 다음에 초대가 들어가요. 만남과 초대. 예. 당당하게 연락하고 자신 있게 알린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약속을 정하고 세미나에 초청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어, 여러분들이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서 만났을 때, 그분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분들의 대화, 이 경청에 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질문을 하면서 그분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남편은 건강한지, 자녀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지, 뭐 이렇게 가족 이렇게 안부를 묻다 보면은 그 사람의 니즈가 파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필요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로 초대하느냐? 이 사람은 애터미 제품으로 초대해야 되겠네. 예. 초대에 뭐 만남과 초대 중에서도 꼭 이 세미나에 가야 데리고 오는 사람 명단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초대도 있지만 우리가 이분을 제품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또 그런 니즈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명단 작성해서 전화해서 만남까지 가신 분 계세요? 만남. 아무도 전화했는데 한 분도 안 만나셨어요? 아, 이번 주에 만나요? 일주일이 그냥 갔네요. 아, 네. 여러분들이 우리 애터미 사업은 저는 생각할 때 신뢰 쌓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분과의 신뢰 쌓기는 몇 퍼센트인지. 예.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절에도 다니고 그런 종교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과의 관계, 신뢰 쌓기는 50% 인지 70% 인지 80% 인지 혹시 요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신뢰 쌓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일단 요 부분은 좀 나중에 제가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음 32 쪽에 보면은 중간에 전화로 초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가족의 안부나 근황 등 가족 이야기를 먼저 물어본 후에 또 남편 또는 아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또 하는 사업이나 이런 어떤지를 묻고 그다음에 그들의 취미 생활 또 그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보는 또 이런 만 전 예 전화로 이런 들어보고 네 날 잡고 만나는 거죠. 근데 전화로 여러분들이 일단 전화를 할 때 전화로 초대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거 어떤 분들은 너무 조급해 가지고 나 애터미 시작했는데."가 먼저 나와서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해모임이 있는데." 이러면서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화로 할 때는 안부를 묻는 것으로 끝나고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음 그 소비자를 제품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저희들 매뉴얼이 있죠.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는 게 1번 제품애용. 그죠? 2번 뭐죠? 첫째 제품 사용, 소비자. 그다음에 제품 애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 뭐 제품 사용하도록 하고 이분이 제품에 뿅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소개 일어나죠, 소개. 예. 소개로 제품이 소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소개로 들어갔을 때 수당이 발생될 때 이분에게 고 타이밍에 보상 플랜을 설명해 주는 요런 시기적절한 초대가 또 있더라고요. 무조건 보상 플랜 처음부터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소비자를 제품 애용하도록 안내하는 단계에서 그다음에 제품을 우리 레벨업 시키잖아요. 뭐 한 개 쓰고 뭐 한 10개 쓰고 그다음에 뭐 한 20개 쓰고 그다음에 한 30개 뭐 한 50개 이상.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오셨는데 50개 이상 쓰시죠? 예. 제품에요. 혹시 "난 100개 이상 쓴다." 우리 본부장님 1 분, 2 분, 3 분, 4 분, 5, 6 네네. 6 분은 100개 이상 쓰신다고 지금 손 들었거든요. 제품 애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 초대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으로 이 사람을 초대할 건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이분을 해모임으로 안내를 할 건지 아니면 유산균으로 안내를 할 건지, 요즘 논의가 획기적이죠. 논의 제품으로 안내를 할 건지 제품으로의 초대가 연결이 되기 쉽거든요. 내가 그 제품을 써보고 그 제품에 감동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인들에게 제품으로의 초대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이게 애터미 사업의 전부인 것 같아요. 어, 소비자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을 애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분에게 감동받은 제품을 소개도 받아내고, 소개도 받으면 이분 수당 받을 수 있죠?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당 받게 해주잖아요. 그 타이밍에. 그리고 수당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궁금해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왜 들어왔는지.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예. 열심히 우리 화장품 썼더니 한 6개월,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왜 이렇게 피부 좋아지냐는 인사를 받으면서, 예, 그때는 제가 뭐 소개하려고 소개한 것도 아니에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그건 제품이 일을 한 거죠. 나는 제품을 열심히 썼을 뿐인데 제 피부가 달라지니까 밖에서 물어봐요. 요즘 왜 피부 좋아지시냐고. 뭐 바꿨냐고. 뭐 쓰시냐고. 근데 저희는 직원 와이프가 설화수를 했기 때문에 30%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모든 직원들은 설화수를 썼어요. 근데 그 설화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직원들이 썼을 때 저도 썼는데 20년 넘게 썼죠. 설화수. 근데 애터미 걸로 바꿔 썼는데 피부가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다들 놀라잖아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금액 차이가 얼마예요? 아세요? 설화수 윤조 에센스 제가 기억하기로는 8만 원, 스킨 로션 6만 원인가 6만 원인가 12만 원. 벌써 20만 원이에요. 그런데다가 아이크림은 뭐 어쨌든 영양크림, 아이크림 영양크림만 들어가도 한 3, 4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근데 이 금액을 쓰다가 우리 처음에 6종 나왔잖아요. 이게 76,500원. 그 당시에 제가 쓸 때만 해도 76,5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더 제가 생활비가 세이브 되는 거예요. 너무 절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바꿔 쓰라고 안내만 했을 뿐인데 수당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제 이름으로 못 받고 제 남편으로 이름으로 이제 해가지고 남편이 수당을 받았는데, 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당시에 550만 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해서 제가 휴가 내고 제가 세미나를 가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전에는 여러분들 어때요? 세미나 가자 가자 초대하시잖아요. 근데 많이들 오시던가요? 제 때? 몇 년 걸리셨죠? 예.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최기순 사장님은 5년 걸렸다 그러잖아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갔대요.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잊어먹을 만 하면 가가지고 애터미, 그냥 뭐 다른 거 얘기하지도 않고 애터미 그냥 툭 던지고 오고 1년에 한 번씩. 그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애터미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 아는 분이 애터미 하는데 이제 이러면서 연결이 돼서 지금 이렇게 지금 2년 됐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5년. 그리고 애터미 이제 제가 다시 연결이 돼가지고 또 다시 회원가입하고 다시 물건 쓰고 초대하면서 이게 벌써 2년 됐는데 2년 되니까 시스템에 지금 여기 센터에도 나오시고 석세스에도 오시고 그게 2년 걸렸어요, 여러분.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터미 들었어. 회원가입했어. 물건 썼어. 그리고 지금 여기 센터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몇 년이 걸리셨나요? 이 초대에 응하기까지. 우리 이재식 팀장님은 2년 반. 자, 또 우리 앞에 사장님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게 몇 년 걸리신 것 같아요? 2년? 2년. 우리 손여정 사장님 6년? 야, 6년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 6개월. 야, 최단기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최단기. 더
아, 더 짧아요? 우리 어머니 2개월. 더 박수. 야, 아니, 어떻게 2개월 만에 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밭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예. 아니면 두 분이 신뢰관계가 엄청나게 끈끈하든가. 그렇죠. 저도 한 2년 반. 예. 2년 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 가입하고도 1년 반 동안 안 쓰고, 예. 그 전에 또 가입했다가 탈퇴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까지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2, 3년. 많게는 5년, 뭐 6년, 7년 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희 올케 같은 경우는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얘기했겠죠. 가족이니까. 근데 인제 물건 써요. 한 8년 되니까. 인제. 아, 그 전에는 괘씸하게 이럴 때가 없더라고요. 가족인데. 아니, 내가 너한테 신뢰를 이렇게 못 줬나? 신호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내가 화장품 가게를 문 열었어.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상처도 되게 많고, 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한테도 내가 신뢰했던 분들이 이렇게 회원가입도 안 해주는 분들 많아요. 물론 공무원이라고 회원가입 안 되는 건 알지만 우리 또 가족 이름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도 몇 명 없어요. 제가 정말 공무원 생활 오래 했는데 그 몇십 년을 함께 했던 직원 중에 절친이 그래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원가입하고 물건 쓰시는 분이 뭐 한 세명 세네 명. 예. 이 초대가 쉽지 않은, 이렇게 제품으로의 초대도 쉽지 않고, 특히 이런 센터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세미나로 초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이런 초대,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때, 나 상처받았다 하는 분들 계세요? 안 받으시나요? 많이 받으셨죠? 이제는 안 받으시죠? 아, 네네네. 예, 이게 다 그 시기와 때가 있어요. 그 시기와 때, 그걸 그때 적절하게 초대하면 누구는 2개월, 누구는 6개월, 아유, 누구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한다 그래서 다 초대에 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조금 숙지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애용자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마트 체인지 바로바로 하시던가요? 그것도 쉽지 않으시죠? 예. 마트 체인지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사이에서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 안내가 되기만 한다면 이분들이 그다음부터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오잖아요. 그죠? 예. 소개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소개받으셨어요? 내가 그 제품을 소개받고 그 제품에 내가 뿅 갔다 하시는 분. 해모임. 음, 어떻게 소개받으시고 어떻게 뿅 가셨어요? 제가 학교 학생이 안 따라앉아가지고 팔도 못 들었었어요. 해모임 먹고 지금은 역전을. 아, 어깨가 네, 안 되더라고요. 수면 진통제를 엄청나게 먹었는데도 안 가라앉고 안 낫더라고요. 신기하다. 어깨가, 저는 어깨가 아픈 사람이거든요. 이게 직업병 좀 있어가지고 어깨가 되게 많이 안 좋은데, 저는 요즘 논이 먹고 조금 지금 이 통증이 좀 완화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논이를 먹으면서 지금 논이 챌린지 하잖아요. 아침에 100, 저녁에 100 이렇게 200씩 먹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터마신 안 먹었는데도 터마신을 먹으면 무릎이 조금 좋아. 근데 안 먹으면 또 약간 우리하니 계단 내려갈 때 불편해 이랬었어요. 근데 알이 너무 크니까 제가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근데 논이를 먹으면서 무릎이 많이 부드러워지니까 제가 터마신 안 먹은 지 지금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으로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품으로 초대하고
예, 그 제품이 또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감동받은 것들을 소개할 때, 그러면 또 그 포인트를 누구 줘요? 내 이름으로 안 사잖아요. 그쵸? 그 매 하위에 있는 파트너 이름으로 포인트를 만들어줘서 그럴 때 그 사람이 첫 번째 수당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수당이 왜 들어왔는지 나는 설명한다. 그 수당이 왜 들어갔는지 설명하시는 분. 한 분. 수당 들어갔는데 얘기 안 하고 그냥 돈만 받고 땡? 그냥 그 사람 6만 원 꿀 거? 아니죠. 예. 그렇죠. 이 수당이 왜 발생이 됐는지 설명이 돼야 그분이 예.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또 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소비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닫히는 이게 시기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하시고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 어, 이 그런 분들이 이제 초대가 쉽죠. 우리 센터 한번 가볼래? 아니면 우리 원데이 한번 가볼까? 아니면 석세스 한번 가볼까? 이렇게 초대가 했을 때 연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아무 일 없이 초대하는 거하고 내가 그래도 수당이 받아보고 이게 왜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때 그때 초대를 하시면 더 확률이 참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초대가 안 된다 하면 계속 이 일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그분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애터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럴 때 긍정의 사람을 우리는 초대하는 것이 세미나에 초대도 하고 여러분들 스폰서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또 스폰서하고 그게 스폰서에게 초대라고도 하더라고요. 세미나와 스폰서 또는 센터 이렇게 초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후속 관리 들어가면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거래마트 애용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조급하지 않으세요? 설명 먼저 하잖아요. 만나서. 제가 어떨 땐 만나서 저는 놀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제가 저 같은 경험은 항상 그분은 이제 저의 평생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아파트 입구에 구제샵 옷가게 하는 언니. 그 언니가 어,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와서 구제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제샵은 여러분 주변에 구제샵 한번 뚫어보세요. 물건 비싸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요. 아유, 옷가게 막 뭐 어디 NC백화점 이런 데 가가지고 옷가게 들어가서 일단 뭐 얼굴 뭐 이렇게 백만갑 하면서 인사하면 그 사람이 인사만 하면 좋아해요? 카다로그만 주면 좋아하나요? 아니죠. 뭐 옷이라도 바지라도 하나 사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좀 마음문이 열리고 얼굴이 뭐 인사라도 해주잖아요. 근데 바지 하나 살려고 그래도 뭐 5, 6만 원, 10만 원이야. 뭐 아울렛 가도 뭐 한 3만 원, 5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자주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사실. 제가 미용실 한번 뚫어보려고 머리를 하러 갔는데 커트만 5만 5천 원이야. 그렇다고 안 좋은 데 갈 수는 없는데 잘하는 데는 가야 되겠고 여기를 계속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하려면 이 미용실을 가야 되는데 커트만 5만 5천 원이야. 몇 번 가다 못 갔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구제샵은 만 원이면 아주 만 원도 비싼 거예요. 5천 원, 만 원. 저는 그래서 구제샵을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가가지고 이제 뭐 예쁜 브라우스 하나 있어서 5천 원 주고 사고 나는 이제 또 우리 애터미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애터미 이런 거 해요 이러면서 이제 카타로그 하나 그냥 놓고 오고 예. 그다음에 또 구제샵은 숨은 보석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막 또 이렇게 고르다가 뭐 또 좀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다가 또 막 고르다가 그 또 뭐 하나 5천 원짜리 하나 사들고 와. 이러면서 몇 번 오고 가다 보면은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3번에서 5번만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애터미 이야기하고 애터미 회원가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만나서 애터미 아세요? 예, 애터미 싸고 좋아요. 그러니까 교재도 없이 실내 쌓기나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가서 애터미 아세요? 이러고 애터미 싸고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분들의 마음이 너 나한테 물건 팔러 왔구나. 이게 있어 버리면 마음문이 닫혀서 이거 열기까지가 시간이 더 걸려요. 내가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이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언제 이야기하는가, 한 4번, 5, 늦어도 5번 정도 가서 이렇게 막 만나서 얘기하고 차 마시고 놀다 보면은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나 애터미 이런 거 사업해요? 이러면서 그냥, 나중에 뭐 카다로그 구경하라고 이렇게 슬쩍 놔도, 나 뭐 필요한데. 우리 칫솔 치약. 이런 뭐 간단하잖아요. 처음부터 해모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치약이 좋았어요. 옛날에 김영주 총장님이 뭐 하셨는지 아세요? 칫솔, 그리고 치약. 왜 바꿔 써야 되는지, 왜 애터미 제품으로 바꿔 써야 되는지. 여러분, 아니, 치약만 바꿨어도, 칫솔 치약만 바꿨어도 생활비 몇만 원에서 한 10만 원 1년에 절약되는 거 아시나요? 그렇죠. 혹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해 주셨나요? 해 주셨어요? 했다, 난. 예. 의외로 안 하신 분 있어요? 나 한 번도 칫솔 치약 얘기해 본 적 없다. 비교해 준 적도 없다. 예. 금액 비교. 왜 그러냐면은 우리 프로폴리스 이 좋은 프로폴리스가 들어갔는데 3,000원이었잖아요. 지금은 3,800원? 예. 근데 이 똑같은 기능성 치약을 약국 가서 보면은 같은 회사 제조 제품인데 프로폴리스 치약이 제가 알기로는 양은 우리께 200인데 약국에서 파는 건 120도 있고 150도 있고, 예. 근데 몇만 원이에요. 최하 10,000원에서 20,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세이브되는 금액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생활비 절약된다고. 근데 우리는 세균을 일반 치약은 세균을 닦아내는 거지만 우리 치약은 세균을 죽이는 거다. 예. 우리 모든 몸에 염증이 왜 생겨요? 입안에서부터의 염증, 이 세균이 타고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만들어내잖아요. 약한 부분들에. 그러니까 이거는 죽이는 게 맞지 닦아내는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수용성, 지용성 요 차이도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제품도 초대하고 뭐 회원가입도 유도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요런 간단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에 이렇게 소개하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마음이 급해 가지고 어 오류를 범하는 일들이 좀 있다. 그리고 요게 이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이 사이클대로 돌려서 하고 있다. 내 저기 소비자 파트너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다. 없어요? 하고 있어요? 예. 국장님들 하고 계시고, 팀장님들 하고 계시고. 자,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 지금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분들이 혹시 요 사이클대로 내가 돌려보겠다? 이것만 제대로 돌리면 여러분들 사업 파트너들은 애용자에서 나오고, 소개하는 사람 중에서 나오고, 또 초대해서 세미나 와보고 들어보고 뿅 뚜껑이 날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파트너들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요 사이클대로 움직여서 초대가 됐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파트너들은 요때 생긴다. 그래서 어렵지 않잖아요. 요것만 숙지하시면 돼요. 요것만. 소비자, 제품 늘려가는 거, 그다음에 내가 애용자, 나도 애용자가 되지만 그 사람도 애용자를 만들고 그 애용자를 통해서 너 좋은 거 좋았지? 뭐가 좋았어?
소개시켜줘. 치약 좋았어? 너 소개시켜줘. 우리 그 광고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 무슨 치약 이엠몸?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건 이엠몸인데 잇몸이 안 좋아서 TV 광고하는 치약 있잖아요. 예, 뭐 이치도 있고 이런 거 비싸거든요. 예. 근데 우리 치약은 이게 세 개에 1,500원이잖아요. 하나에 뭐 3,500원 꼴밖에 안 하는데 4,000원도 안 되는데 이런 거 소개해 주는데 싫다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이클대로 좀 돌려주면 초대가 훨씬 프로테이지 확률이 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이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고 요거대로 돌리는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파트너들이 잘 안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 사이클대로 다시 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예. 그래서 이렇게 돌리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파트너 한 분이 이제 초대해가지고 어디 가자 그래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물건도 안 쓰는 분인데 날 초대했어. 그런 경우 많죠. 회원 가입만 시켜놓고 이분이 스폰서 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분이 나를 모시고 가가지고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애터미 제품 좋고 싸니까 좀 써보세요. 그게 다거든요. 처음에. 예, 근데 이분의 실내 쌓기라든지 뭐 제품을 좀 어느 정도 애용을 했다든지 이런 거 없이 또 스폰서를 이렇게 초대해서 마음이 급하니까 이 사람 좀 내가 가는 것보다 스폰서가 가면 뭐 이 사람 사업자로 나올까요? 안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그분 처음 가는 거나 나 처음 가는 거나 본부장이 처음 가는 거나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는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또 그렇게 또 어, 안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또 의외로 배달하시는 분 많잖아요. 제품 배달. 제품 배달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하는 거죠?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제품 배달 가시잖아요. 예. 저 초창기 때 제가 시작할 때 우체국이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하루에 택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그것도 막 3,500원 내 돈 들여가면서 앱솔루트 아니 화장품 4개 그때 30 뭐 얼마였을 때 4개 사가지고 하나씩 막 포장해가지고 막 우체국으로 택배비까지 내가 물어가면서 배달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품 파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저도. 예. 내 돈 들여가면서. 어쨌든 또 쓸데없는 소리 들어주고 이게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도 나를 모르고 나도 이 사람을 모르는데 뭐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냥 만나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는 얘기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아까 이 사람의 필요가 뭔지 좀 발견하고 그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타고난 기질적으로 있어요. 아우, 너무 시간 낭비야. 너무 쓸데없이 만나가지고 아무 얘기나 떠들어야 돼. 이렇게 피곤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놓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빨리빨리, 이렇게 급하니까,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그 후숙 과일들 있잖아요. 저기, 그 뭐죠? 키위. 저는 키위하고 대봉감을 잘 못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 익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 그 아보카도, 특히 아보카도는 사다 놓고 어느 때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그 시기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베란다에 놨다가 썩어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키위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말랑말랑해졌을 때 되게 이게 딱 좋아서 익었을 때 먹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요런 거 잘 못해가지고, 그냥 딱딱한 거 그냥 살짝 덜 저기 한 거 까서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편견이 생겨버려서, 키위 안 먹을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왜 웃으세요? 예? 대, 대봉 잘 안 사요, 그래서. 어, 음.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우, 이 사람 만나면 사업 잘할 것 같아. 예, 그쵸? 그래서 점 찍어 놓은 분들 계시죠? 또 괜찮은 사람, 사업 잘할 것 같은 사람, 인맥이 많은 사람.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찾고 계시죠? 그런 사람 등등등. 예. 사업을 좀, 이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시는 분들 의외로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람을 많이 만나야 이런 것도 약간 구별할 수 있는 좀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좀 많이 만나라. 어떤 분들은 100명 만나고 그 무슨 임페리얼님은 300명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남자분이. 김광열 임페리얼님은 하루에 300명씩 만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셨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 100명 만나는 것도 저는 지금 까마득하거든요. 저는 그냥 하루에 10명 정도면, 근데 10명도 여러분 잘 안 만나시죠? 예. 한 10명 만나고, 어, 김은혜 로얄 마스터님은 하루에 20명 만나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루에 5명 회원가입하고, 제품 한 3명이나 꼭 하루에 1명 이상은 제품 구매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사이클을 돌리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저도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10명은커녕 하루에 3명 만나면 많이 만난다? 저는 그렇거든요. 제 수준에서. 예, 다 기질이 달라요. 여러분들 타고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10명, 누구는 50명, 누구는 100명 만날 수 있고 누구는 300명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젊은 총각은 막 2, 300명 만나고 막 저녁에 노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 청년 아시죠?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청년 탐나요. 딸 있으면 사이 삼고 싶은데. 그런 청년들은 막 밤 늦게까지 저기 노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이렇게 야간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타고난 기질대로 하시는 건데, 나는 내 기질을 좀 아시고 그래도 적어도 3명 이상은 하루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전화는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나는 거는 한 3명, 적어도 하루에 3명. 그리고 어쨌든 되도록이면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님은 어, 하루에 1명이라도 제대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1만 핍이라도 그 사람에게 연결을 시켜서, 그런 사람 30일, 3개월만 해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게 확실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의 기질에 맞추어서 하루에 몇 명을 정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단 작성하시고 초대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여러분들 소비자 전달하실 때 제품 혹시 들고 다니시는 거 있으세요? 나는 꼭 제품 가지고 다닌다. 의외로 많으시네요. 예. 소비자 만날 때 제품 뭐 가지고 다니세요? 회장님은 이야기하실 때 가방으로, 뒷가방 들고 다니라고 하는데, 우린 또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잖아요. 작은 거라도, 미스트 하나라도, 아니면 립밤 하나라도, 해모임 보는 데서 짜먹는다든지, 요런 그런 소비자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 명단에서 사업자를 찾으셔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 안 된 초대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그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사람 초대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사실은 준비된 초대를 해야, 이거 다 똑같은 소리거든요. 준비된 초대를 해야 확률이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보니까 한 그룹 만들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주변 인맥의 그룹을 만드는데 한 2년 걸리는 것 같아요. 2 년. 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된 초대를 하시면 좋겠다. 초대하실 때 여러분들 꿈 이야기 하시나요? 꿈. 난 사람 만나면 내 꿈과 목표 이야기한다. 이거 어렵죠? 저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서 보니까 꿈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꿈 이야기가. 내가 애터미 하는 이유. 어 이 이야기가 어 내가 아는 지인들, 예, 그리고 인제 어느 정도 소개받고 좀 친밀도가 생기고 관계 쌓기가 되면은 꿈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요. 예. 저는 사실 뭐 꿈 이야기 하면은 저도 이게 막막하긴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게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어 아이고.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세요? 죄송한데요. 성경 말씀을 들고 와서 죄송한데 제가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살짝만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오늘은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거 혹시 이제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어머 이런 얘기가 있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읽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인제 창세기라는 성경 맨 30 장에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야곱이 꿈을 꾸는 건데 그 껍질을 거기 가지를 양떼가 가서 전에 위에 세워 양떼를 편하게 하니 그대가 물을 거두러 이르되 새끼들을 매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안가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생명을 구원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이 된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천연한 양이 새끼를 때에는 야곱이 길천에다가 양떼를 건널 때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슬기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간게 아니하니 그러므로 약으로 약한 것은 나만의 것이고 든든한 것은 야곱의 것이니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고기와 낙타와 나귀가 많은. 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신기하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 이 푸른 빛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들을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뱉대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각화고요. 바라봄의 법칙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 나무 껍질 벗겨서 양떼들이 그걸 바라보고 우물 곁에서 교배하면 새끼를 베는 게, 새끼를 뭐 베는 수는 있죠. 뭐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이 야곱이라는 사람과 라반이라는 사람이, 라반이 외삼촌이고 야곱이 조카인데요. 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7이 14년 동안을 머슴살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 대가 없이 머슴을 7년을 살고 딸 하나
받고 또 7년을 살고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딸을 받고 이러면서 14년을 수고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예. 근데 이게 지금 30장이 없네. 30절에 보면은 어쨌든 야곱이 나는 나와 내 처자식은 뭘 먹고 살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이 났고 어 야곱이 라반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뭐 주는 삭시 없으니까 삼촌 내가 이렇게 14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내가 처자식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양들 중에서 다 좋은 양은 삼촌이 갖고 얼룩덜룩하고 이상한 것들은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제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근데 이 다 흰 양들인데 얼룩덜룩한 양이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생각하기에. 근데 이 야곱은 그 건의를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라반은 생각해서 그래라 하고 오케이가 떨어졌는데 야곱이 꿈을 꾼 거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교배할 때 그거 보고 교배하게 해서 얼룩덜룩한 새끼들이 나오게 했던 이런 말씀이 이런 성경에 있더라고요. 저도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 시나리오 쓸 때 시각화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봄의 법칙, 뭐 냉장고에 놓고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놨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 얼마나 시각화하고 계시나요? 저도 못했거든요. 자꾸 이 말씀을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근데 회장님도 우리 세미나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인생 시나리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데는 뭐 멋있는 집 같은 거, 내가 타고 싶은 차, 뭐 아이들 뭐 어디 외국에 뭐 여행 가고 싶은 곳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센터에 놓은 팀들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을, 이런 내 꿈을 시각화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었고 이걸 통해서 정말 야곱도 나중에 마지막 절 가면은요 엄청난 부자가 됐대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 양 그거 얼룩달룩한 거 해가지고 근데 이 시각화를 양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회장님이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시각화하고 그걸 바라보게 하고 내 3년 후에 내 5년 후의 모습을 여러분들 그려서 적어서 어디 붙여놓고 날마다 보든지 뭐 한번 읽어보든지 하라고 누누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 인생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다시 숙지하시고 예,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요번 12월에는 이제 25년 다 갔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요번 석세스 끝나고는 인생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꼭 작성해서 2026년을 여러분들이 시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3년 후, 5년 후, 아니면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 되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애터미 사업을 먼저 이해하기 이게 안 보이죠? 저도 그렇죠? 안 보이죠? 책으로 보실까요, 그러면? 이 35쪽인데 책이 없는 분들이 있구나. 35쪽.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죠? 어, 지인들을 컨택할 때는 중요한 거 1, 2, 3, 4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이러한 지인에게 가만있어 봐. 이게 아닌데 이거 맞나요? 잠깐만.
아이고, 제가 딴 거를 했네. 죄송합니다. 음, 제가 다른 거를, 이게 지금 잘못 찍어서 올렸어요. 이게 아닌데, 이거를 올렸네요. 음, 어쨌든 제가 2번, 중요한 것만, 긍정적인 언어와 단정한 복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다 그래서 지금 그냥 맨날 저기 깨지지 하고 다니다가 오늘만 이루고 왔거든요. 어떠세요? 뭐, 가, 오늘만 이루고 왔다고요. 평소에 깨제제 하다가 오늘 강의한다 그래서 조금 갖추고 왔어요. 예, 복장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예, 감사 복장 같으신가요?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긍정적인 언어와 단정한 복장. 예, 저는 이제 물론 긍정적인 언어도 중요한데 단정한 복장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싼 명품은 아니지만 깔끔한 복장으로 본인 스타일에 맞게 만나는 사람에 따라 좀 복장을 다르게 하는 것도 좋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오늘은 강의하니까 강의하는 복장으로 이제 뭐 해봤는데, 어쨌든 되도록이면 이러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언어. 여러분 사업할 때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초창기 때 이 사업을 하러 나왔는데 제가 모르고 천호센터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이게 주문하면 늦게 오잖아요. 제가 주문하면. 그러니까 천호센터에 강의 들으러 갔다가 물건을 거기서 샀네요. 근데 사도 내 아이디로 사고 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고 왔는데 아우 저한테 애터미를 소개해 주신 우리 교회 분이 왜 거기서 물건을 샀냐고 갑자기 소리를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애터미 사업 때려칠 뻔했잖아요. 몰랐어요. 거기 가서 사도 그 무슨 포인트가 그 센터로 간대요. 난 그거 잘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소리를, 이게 내가 그 사람한테 소리를, 예, 이걸 들을 말인가, 정말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아, 이런 분하고는 사업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때 해가지고, 근데 교회뿐이잖아요. 같은 교회 식구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 지금 사업 안 하시죠? 저희 스폰서인데도 사업 안 하세요. 예. 아,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예. 근데 정말 이 중요한 거는 저도 아침에 오면서 우리 저기 사장님하고 얘기를 잠깐 했지만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내 말이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싫은 소리는 절대 하지 마라.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인 언어 뭐 이거는 뭐 응?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절대 하시지 마라.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복장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 그리고 눈치코치 없이 이렇게 또 그 왜 말하는데 이렇게 탁탁 끊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저도 스폰서님 이야기할 때,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끊고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또 조금 지나면 이게 팍 나가버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건데, 이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의외로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업에 이런 것들은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색한 사람이 초대하면 올까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초대 아무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초대. 어떤 사람 하느냐. 되도록이면 좀, 그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 함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도 부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인데 의외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자가 되면 무슨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그 의외로 또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예. 의외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많이 벌어서 많이 구제하고 많이 나누고 살면 되는데 그거 무슨 세상적인 뭐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돈돈돈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또 그런 분들은 또 욕심도 거룩한 욕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다음에 그리고 또 성공 경험해 보신 분들, 이렇게 우리 교수님처럼 학교에서 강의를 몇십 년 하시고 정년퇴직하신 분들, 너무 너무 땡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 예.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분들, 의외로 책임감 없는 분들 많아요. 예, 약속도 해놓고 제가 깜빡 잊어버려서 못 지키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의외로 책임감 없으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예, 어쨌든 인정받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두고 초대하시고 어쨌든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파트너가 돼야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도 나와 함께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그분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신뢰 쌓기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말한 것은 좀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의외로 정직해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매너 있게 행동하자. 그리고 감정 조절을 잘하자. 그리고 좀 내가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그분들에게 변화됐다라는 것들,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진실한 사람이 아무래도 좋겠죠. 예. 그래서 의외로 또 이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우리 신랑이 좀 말이 좀 많아서 제가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의외로 집에 가면 이렇게 이걸 조금 자주 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무슨, 뭔 말인지 아시나요? 예, 자꾸 잠깐 닫아달라고. 의외로,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음, 남의 그런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이게 말을 옮기는 일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것 때문에 되게 막 큰 파장이 일어나서 라인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을 저는 다른 데서 이렇게 몇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절대 여러분들이 이 신뢰 쌓기를 잘 하셔서 애터미 사업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강의 사장님한테 큰 도움이 되셨죠? 네, 지난 3강까지 복습도 하고, 오늘 또 이제 초대해서 우리 정은주 국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강의해주신 우리 국장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를 들었으니 스피치 놓칠 수 없죠. 우리 또, 한 번씩 강의 듣고 어떤 느낌이었었는지,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우리 스피치 뭐 2, 3분 스피치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갈게요. 오늘 여기 팀장님부터. 네,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네.